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설 연휴에 찾아뵙습니다. 우리 또 매일 이제 또 장이 여는 날에는 이제 하루하루 대응하기 바쁜데 또 연휴 동안 또 차분히 생각하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뭐 또 준비할 것들, 또 마음 다져볼 것들,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떤 영상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최근에 좀 이와 관련된 뉴스들, 뭐 조사들 엄청 많죠. 그 올해 시장이 상고하저일까, 그리고 뭐 빡쓸 거니까. 아니면 또 상고하고일까, 상고하고 뭐 상저하고 뭐 상고하저 뭐 박스권 뭐 등등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 관점을 잡고서 올해 또 매매에 임해야 되는지 한번 또 우리 편안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좀 기관에서 이제 올해 그 상저하고를 이제 점치는 곳이 9곳, 그 다음에 상고하저 4곳, 박스권 4곳인데,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1월달에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여전히 또 연준의 긴축기조, 강경한 긴축기조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여전히 고용시장은 탄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안함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12월 말까지만 해도 또 전저점을 다시 깨는 것 아닌가라는 좀 불안함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중국이 해결해 줬어요. 우선 중국의 요 앞당겨진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우선 충격도 많이 흡수했고요. 연말 그 변동성일 때 충격도 흡수를 했고, 저희가 미증시에도 이제 같이 따라서 움직이지만 지금 그 한국 경기 구조가 이제 미국보다 중국에 조금 더 동조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중 수출이 높은 우리 한국에 좀 수혜가 입을 전망이라서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아직은 그 지금 강경 발언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 미국의 CPI라든가 PPI, PC 뭐 등등 요 물가 지표 관련해서는 이제 정점 통과에 대한 그 자료들, 숫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물가 관련해서는 정점 통과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그렇게 강했던 그 킹달러, 뭐 강달러 분위기도 조금 약세로 접어들면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1월에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지속적인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하단 지지력은 이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1월에 상대적으로 예상보다 강한 이유이고 또 미 증시보다 강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새로운 그 호재가 나타났다기보다는 그렇죠? 악재의 완화 정도. 그리고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도 어떻게 보면은 봉쇄에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다시 돌려놓은 거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보다는 다시 악재의 완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반적인 내용 속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바로 뭐냐면 지금 이런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순환매인데 역시 그 아랍에미리트 관련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 뭐 로봇, 뭐 메타버스, 뭐 등등 이쪽에 관련해서 또 섹터들이 한번 움직였고 역시 로봇 AI,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 관련주 말 그대로 엔터 컨텐츠, 웹툰, 그리고 뭐 화장품, 뭐 면세점, 뭐 등등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대형주보다 지금 테마성이 강한 이런 중소형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지수가 한번 이렇게 12월에 급락했다가 돌려놓는 요 부분보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 집중하는 이런 중소형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지수 반등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체감이 더 좋습니다. 작년에는 거꾸로 지수는 조금밖에 안 내린 것 같은 날에도 대형주만 지켜지고 있고 나머지 한 1,500 종목군들은 그 빠지면서 체감이 더 그 하락폭이 더 강했다면 지수 하락폭보다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예요, 여러분들. 지수 상승폭보다 중소형 랠리가 중소형 랠리가 시작되면서 요 체감은 더 좋은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월에 지금 전체 국내 증시의 상황이고, 그럼 이제 이런 분위기를 이제 어디까지 이제 이어질 건가? 그 라인들을 이제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로 우리 2,550에서
네, 2,600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네, 작년 네, 4월에서 7월 사이에 이렇게 한번 S공포, 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죠? 네, 장기화되면서 네, 한번 그 연준의 이런 물가 그 긴축 기조도 말을 안 듣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 또 네, 공급 측 교란까지 나오면서 이탈했던 요 장대 음봉 한 3-4방으로 네, 이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작년에 피봇 기대감이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줬을 때도 한번 1차 네, 여기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네, 2,550에서 네, 2,550에서 네, 2,600선이 1차 네, 기술적 반등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금 이런 좀 재미있는 네, 그 자료가 있는데 기존 경로, 그러니까 뭐냐 예상했던 이런 경로보다 더 앞서 출발한 거는 역시 중국, 그렇죠? 네, 중국 모멘텀이다. 그만큼 네, 중국 리오프닝, 네, 그리고 또 부양, 또 최근에는 유동성 공급까지 이제 계획을 네, 그 발표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거꾸로 지금 중국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침체 이슈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런 지금 증시 네, 구간에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안 좋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부양이라는 또 내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아직 미국에서는 없고 탄탄하니까요. 근데 지금 저는 중국처럼 지금 이런 주가분이 지금 증시는 침체에 관련된 하락 구간 통과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양의 얘기가 나오면 이제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네, 부양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네, 중국의 이런 부양 이슈들, 네, 유동성 공급, 뭐 크게는 이제 리오프닝이겠죠. 네, 경기 재개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네, 그 전저점 부근에서 또는 한번 변동성을 주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서 지금 연말 연초 빠르게 네, 중국 효과로 인해서 지켜주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선 작년 내내 네,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코스피 2350선, 네, 그리고 코스피 700선 네, 지켜주고 있고 이제 상단 네, 지지력을 네, 2550에서 네, 2600선 네, 라인으로 네, 저희가 대부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차트를 네, 그 자세히 보시면 요 코스피 주봉인데요. 네, 코스피 주봉 지금 딱 2400선 라인 있죠. 네, 2400선 라인이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19를 이탈한 후에 유동성 잔치죠, 완전. 그렇죠? 세계 전쟁 수준으로 모든 국가들이 퍼부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랠리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다시 네, 제자리 상태인 겁니다. 따라서 과매도 구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위치는 틀림이 없습니다, 회원들. 그렇죠? 틀림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설사 지금 이런 일단 우선 중국 이슈로 한번 버텨주고 있으나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이렇게 네, 밀린다 하더라도 과매도 구간이면 맞고 우선 1차 네, 2600선 네, 라인이 네,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2550에서 2600선이 한번 1차 저항을 형성하는 이유는 똑같은 그냥 다 필요 없이 지수 차트이지만 한번 이제 이런 전고점 라인들 더 옆으로 더 밀어보면은 상당히 반복된 네, 저항 구간이었는데 지금 네, 코로나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돌파했었죠. 네, 그런 다음에 지금 네, 작년이죠. 네, 이렇게 이것도 한 몇 달, 한 3달 정도 버틴 위치예요, 회원들. 네, 그 라인을 네, 이런 식으로 네, 크게 네, 이탈을 했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2550에서 네, 2600선 네, 이런 라인은 1차 네, 기술적인 저항 자리를 형성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플레 감축법 모멘텀으로 반등했을 때도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았고, 네, 그 다음에 연말 피봇 기대감 11월 달이죠. 네, 그 피봇 기대감으로 네, 그 반등을 했을 때도 여기서 한번 저항을 맞았고, 네, 요번에도 네, 여기 구간에서는 한번 네, 변곡점을 네, 형성할 거고, 여기에서 새로운 뭐 모멘텀이 생기던가 뭐 또 새로운 이슈들, 뭐 전쟁 종결이면 가장 네, 그 좋고요.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이제 박스권을 길게 네, 가져갈지, 네,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의 또 미국 또 고용 시장에서의 숫자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이제 만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00선까지 이제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1월처럼 좀 폭 크게, 그러니까 각도 높게 이제 이렇게 반등 랠리를 지속할지, 아니면 좀 쉬면서 좀 또 U자형으로 움직일지,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지금 전 세계 GDP 성장률과 이제 CPI 전망이 이번 올해
네, 올해 경기 침체 관련해서도 한번 네, 바닥을 네, 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걸 주가 차트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선 이제 물가 관련해서는 정점 통과 네, 확인됐고 이제 경기 침체 관련해서 바닥이 어디냐를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구간은 여기 침체 우려를 이제 반영하고 있는 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좀 아쉽지만 올해는 그 작년보다 더 안 좋은 네, 글로벌 경기 둔화는 네,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제 보시면 이제 바닥, 네, 저점을 이제 타진할 가능성이 이제 높고 지금 보시면은 보통 이런 그 이익 전망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예상된 수준으로 네, 그 진행될 때 지금은 다시 뭐 주요 기업들이 이익이 빨리 올라올 거라는 뭐 이익 기대감 모멘텀으로 반등하는 구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안정화. 그죠? 네, 공포가 소멸되는, 네, 공포가 축소되기만 하더라도 오르는 네, 그 구간에 있다. 왜냐하면 지금 PBR이 1배 이하이기 때문에 장부 가치도 네, 훼손한 위치이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낙폭 과대는 네, 틀림이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 상황이 네, 지금 같은 상황이 IMF, 네, 08년 뭐 금융위기 뭐 등등 가장 안 좋았을 때의 흐름과 이제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경기 침체라든가 불황 후에 이제 반등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크게 두 가지였다. 그렇죠? 네, 01년, 09년, 20년에는 이제 빠른 회복. 네, 이유는 이제 그만큼 급하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코로나 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최근에 네, 이렇게 급하게 밀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술적 반등도 이렇게 U자형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V자식으로 네, 투매성 하락에 대한 반등이 빠르게 왔었고, 자 그 반대로 좀 더딘 회복이 있었을 때는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도 근데 그렇게 가파르지 않죠? 그렇죠? 네, 이렇기 때문에 좀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네, 또 급한 뭐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어서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어서 뭐 뚜렷한 정책 뭐 해결하기 위한 뭐 투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조용한 네, 저성장에 이제 고착화된 그런 구간이 이제 12년과 14년에는 좀 더딘 회복을 이제 보였던 네,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은 네, 이번에는 일단 상고 하저에 대한 인식은 네, 대부분 네, 저희가 이제 깔고 가고 있는 거죠. 일단 성장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좋지 않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1% 안팎으로 보고 있거든요. 올해 그 우리나라 네, 경제 성장률의 대부분 1%대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2% 이하라고 그 예상했을 때가 코로나 팬데믹, 네, 그리고 IMF, 네, 08년 금융위기 이게 유일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의 20년 만에 네, 최고의 네, 불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저희는 이제 수출 네,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네,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일단 네, 상고 말 그대로 이제 상반기 네, 반등은 이제 준비가 이제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쭉 체크했던 네, 리오프닝 네, 그리고 또 선 반영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런 섹터군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상 밴드는 1차 네, 2550이고 2600선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직 2500도 못 갔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저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 상고부터 잘 준비하고 그렇죠? 매매를 통해서 네, 누려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지금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최고로 네, 집중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저는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하저는 지금 걱정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요 상고 많이 남아 있는 추가 상승 구간을 잘 준비해야 되는 네,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우선 중국도 이쪽 동조와 지금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증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중국 시장과 좀 동조화될 거예요, 회원들. 최근에 지금 이런 흐름도 좀 포착이 되죠. 그 미증시가 많이 특히 이번 주에 미증시가 좀 하락했고 급락했는데 한국 증시 버티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장중에 중국 증시 항생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 증시가 탄탄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주도력이 모멘텀이 네, 중국에 있음을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네, 저희가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하저는
근데 하전은 지금은 예상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 어떤 게 확인하냐면 우선 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요 미 고용 시장의 둔화예요. 계속 탄탄하죠. 저 미 고용 시장의 둔화. 신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든가 뭐 실업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서 좀 문제가 나와야 미국도 지금 중국처럼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중국의 봉쇄를 더 빨리 푼 것처럼 부양책도 나오고 이제 이럴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중국의 미국도 요 부양에 대한 이제 이벤트가 만들어낸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 상고로 가야 되는 여기 차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중국 차트를 보시면 일단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지금 모멘텀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한 5월에서 7월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1차 상고가 형성될 겁니다. 이제 그 라인이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2,600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요 지금 이제 2월, 3월, 4월 한 3, 4개월 동안 이런 이슈들을 이제 하나씩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죠. 미국의 지표들. 그 사이에서 지금 2,600선까지도 왔는데 뭐 미국 여전히 탄탄하다.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고 그렇죠? 그리고 연준도 고강도 똑같이 횡보 고강도 긴축 횡보를 똑같이 이어가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이제 고점이 형성될 거고. 왜냐하면 또 이제 침체 분위기가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반대로 여기 지금 한 3, 4개월 동안 미국도 빠르게 고용시장 둔화가 이제 포착이 돼서 이제 연준의 그 포지션, 스탠스도 좀 약간 달라지고, 그런다면은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좀 이렇게 한번 숨고르기 하는 요 폭이 여기가 아니라 좀 더 위에서도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여기에 전쟁 종결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중국 리오픈이 이렇게 빨리 나올지 몰랐죠? 또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또 새로운 추가 모멘텀, 요것이 형성된다면 우선 상고는 맞고 2,600선까지 상고는 맞고 이거의 여부, 이거의 강도, 이거의 진행 추이에 따라서 요 세 가지입니다. 크게 요 세 가지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그렇죠? 다 지우고 2,600선까지의 우선 1차 기술적 반등 후에 박스권을 고를 수도 있고 2,400에서 2,600선 더 나빠질 건 없고 반대로 추가 상승 모멘텀도 없다. 그리고 선반영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간을 끌을 이게 1번이겠죠. 이게 박스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상고하전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금 계속 탄탄하고 또 새로운 악재가 나와서 한번 또 하락엔을 한번 투매 이런 것들 경기 침체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계속 3, 4개월 동안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4분기 실적들 있죠. 주요 기업 특히 이제 2차 전지 대표라든가 반도체 쪽 이런 쪽의 그 실적 발표가 지금 보시면 2,600선까지 가는 데에 각도도 조절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제 이런 1차 기술적 반등을 완료한 시점에서 우리 이제 미국도 이제 한번 경기 침체 관련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정책 전환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 전쟁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온다면 그렇죠? 여기서 또 바로 이런 식으로 간 다음에 다음 반등 구간 2,800선까지도 바로 열려 있는 위치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바로 뭐냐면요, 회원님들. 결론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결론 한번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어요. 우선 지금 보시면 일단 1학기 상고 구간 반등 랠리 상고 구간부터 잘하고 2학기는 우리 그 기술적 반등의 변곡점인 반등 변곡점 2,550에서 2,600선에서 또 계획을 잘 세우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저일까, 박스권일까, 하고일까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상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그리고 지금 매매를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새해는 또 밝았고요. 부정적인 이슈만 작년에는 가득했는데 지금 보시면 긍정적인 요소도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고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리고 더 올라갈까? 다시 또 빠지지는 않을까?
올라갔을 때 얘기거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고를 네, 논한다는 것 자체가 작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의 끝, 저의 마무리는 어딜까 네, 걱정했던 작년과는 분위기가 네,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따라서 우리 어차피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유일한 무기는 심리입니다. 심리. 그렇죠? 확고한 네, 매매 컨셉의 정립, 네, 그리고 또 견고한 심리로 우리 또 하루하루 변화하는 시장과 또 우리 한판 네, 또 붙들어 가고, 역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선 상고는 맞다. 기술적 반등을 시작했고, 네, 2600선 라인에서 여러 가지 변곡점에서의 이제 이슈들. 그렇죠? 이때도 미국 관련 네, 고용 관련 지표들이 똑같고, 네, 러시아 이쪽도 똑같고, 뭐 다 똑같으면 이제 박스권을 그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좀 계속 고강도 긴축 행보를 이어겠다 하면은 이제 침체 관련해서 한 번 더 네, 좀 하락이 나올 거고. 네, 반대로 여기에서 이제 미국도 이제 앞으로 3, 4개월 안에 네, 이런 변화 시그널이 나온다면은 네, 다음 추가 반등인 2800선까지 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네, 컨셉을 보고 아무리 이렇게 그 라인을 잡고 가도 바로 다음 날도 모르는 게 주식 시장인 거잖아요.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면 또 똑같이 저희가 포지션을 네, 바로바로 그 시장과 동조화 네, 시키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 네, 변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게 네,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네, 자세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회원들 네, 올해 한 해도 한번 저랑 같이 네, 매일매일 시장과 한번 맞붙들어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설 연휴 네, 건강하고 즐겁게 가족분들과 보내시고 제가 또 수요일, 월요일, 화요일 네, 미증시 확인하고 네, 수요일 네,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섹터 얘기, 네, 매매 컨셉 얘기, 네, 종목 얘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